치유하는 것은 의사나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술이나 약으로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병을 낫게 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자연 치유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연의 섭리에 따른 바른 음식과 바른 습관, 바른 마음의 실천이 치유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자연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지구로운 채식생활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난 3월 저의 스튜디오에 오셔서 채식의 효과와 식물성 케톤식이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던 한국채식영양연구소 이광조 박사님을 오늘 다시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초제로 알려진 글리포세이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백만송이 장미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노래인데요. 바로 원곡인 알라 푸카체바의 노래 밀리언 시크릿 로즈를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직 지구론 생활, 채식생활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지구론 채식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Бы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домик имел и холсты, но он актрису любил, ту, что любила цветы. Он тогда продал свой дом, продал картины и кровь, и на все деньги купил целое море цветов.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Утром ты встанешь у окна, может, сошла ты с ума, как продолжение сна. Площадь цветами полна, холодеет душа. Что за богач здесь чудит, а под окном чуть дыша бедный художник стоит.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 в цветы. Встреча была коротка, в ночь ее поезд увез, но в ее жизни была песня безумная роз. Прожи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много он бед перенес, но в его жизни была целая площадь цветов. Миллион, миллион,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 в цветы.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노래 잘 들으셨어요? 아,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랬어요? 네네네. 네, 우리나라 그때 누가 불렀었죠, 이 노래를? 이미자 씨였나요? 글쎄요. 아마, 네, 그랬을 네. 것 같은데 하여튼 또 원곡으로 들으니까 또 다른 맛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고요. 네. 네, 화창한 봄날처럼 네. 즐겁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최근에 사시는 곳에 채식 카페를 오픈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잘 되고 계시나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다른 분이 하시는 거를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이제 동업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영양학적으로 네. 조언을 해드리고 네. 또 이제 메뉴를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 이제 그 카페 그 사장님께서 네. 요리를 만드시고 의외로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점점 이제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고 네. 깨끗하게 네. 막 드시는 거 보고 너무 즐겁고 또 이게 참 좋은 일 하신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네. 시민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 채식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리고 채식 메뉴를 찾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환경 운동이나 또 관공서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뭐 또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 그래서 참 고무적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이제 메뉴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메뉴인지 궁금해요. 아, 네, 저희가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이제 피타고라스 피자라고. 피타고라스 피자? 네. 이름이 좀 생소한. 네, 많은 분들이 피타고라스라면 수학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베지테리안이라는 단어가 그 180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영국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베지테리안이라는 이제 단어가 고안되기 이전에는 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그 피타고라스 시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서구의 그 채식의 역사에 있어서 네. 피타고라스는 거의 시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아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뉴턴까지 채식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영국에서 1800년대에 그 베지테리안 소사이티 네네. 채식 연합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작되기 전에 훨씬 전부터 피타고라스를 포함해서 플라톤, 뉴턴 그런 분들도 채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이제 수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명상 또 영성 수련을 하던 그 공동체를 이끌던 리더였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자기의 어떤 영성 개발만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소속한 그 사회, 제도, 네. 그 피타고라스가 속한 도시 국가를 전체를 채식을 시키려고 정치인들도 배출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이제 올림픽 같은 데도 나가서 우승한 자도 많이 있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주제가 그 제초제로 알려진
글리포세이트죠. 네, 네네,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이 주제를 우선 오늘 준비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곡물 자급률이 지금 20%도 20%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80%는 지금 수입한다는 건데, 그리고 농산물 80%를 수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곡물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많이 콩과 옥수수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수입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GMO가 표시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이 GMO에 관해서 찬반이 분분한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요. 우리가 GMO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어떤 GMO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관심을 못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GMO의 대부분은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이제 GMO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GMO, 그러니까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자체에 대한 위해성 논란도 있지만,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 그게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MO를 먹고 나서 이제 위해성은 이제 상대적으로 글리포세이트에 비해서는 적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위해성은 이제 명확해서 심지어는 2015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네.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너무나 많이 널리 쓰이고 있고, 우리의 이제 주식인 콩 그리고 옥수수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농도가 높거나 낮거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제 먹는 음식의 거의 대부분은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매일같이 먹는 아침, 점심, 저녁에 발암물질을 미량이나마 계속 먹게 되는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MBC인가 공중파 방송에서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마트에서 그러니까 스윗콩이죠. 글리포세이트 조작된 네. GMO 콩과 글리포세이트 저항성을 가진 GMO 옥수수가 포함된 제품을 찾았는데 네. 거의 3,000개가 넘는 제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다른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00년 이후로 이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는 특히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서구식 식단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서구식 식단과 함께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된 계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하나 한 개씩 여쭤볼게요. 네. 우선 그러면 글리포세이트라는 게 제초제 저항성 물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초제죠. 제초제인데 언제부터 이게 쓰기 시작을 했나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네, 글리포세이트라는 이제 용어를 알면은 이제 좀 도움이 되는데요. 네. 글리포세이트는 이제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 구조하고 포스페이트 인산기가 결합이 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이제 20가지 아미노산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리신인데, 이제 아미노산은 이제 한쪽은 양이온을 가지고 있고 또 한쪽은 음이온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의 분자내에 양이온과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쯔비트 이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글리포세이트는 음이온이 하나 더 붙은 거죠. 인산기, 포스페이트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글리포세이트는 상당히 강력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이제 화학 분자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얘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금속을 흡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자석처럼 아주 강력한 초강력 자석처럼 금속 이온을 흡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는 이제 미네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네랄들의 상당수가 양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가면은 양이온을 흡착해서 인체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 점점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폐화 증가,
이런 거죠. 음. 왜냐하면 이제 망간 같은 게 흡착이 되면서 망간 섭취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폐아가 증가한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네. 또 그런데 이제 이 글리포세이트는 이제 그런 인체에 이제 양면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발암 물질로도 작용을 해요. 네. 그래서 발암 물질로 작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스완슨이라는 연구자가 이제 통계를 돌린 바에 의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암들, 네. 위암, 뭐 간암, 뭐 대장암, 거의 대부분의 암의 90% 이상이 글리포세이트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통계로 나왔어요. 네. 이걸 이제 R스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특히 이제 갑상선암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상선암의 경우는 갑상선암 100명 중에 97명이 네.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이제 통계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암 환자가 뭐 매년 50만 명이 생긴다 네. 하면은 실질적으로 45만 명은 글리포세이트만 제한을 해도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이러한 수입품, 특히 이제 GMO 제품을 섭취하는 것에서 생긴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 글리포세이트는 이제 제초제로 사용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제초제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작물이 성장할 때는 네.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뿌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나 작물이 생장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이제 뿌리게 됐는데 글리포세이트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가 1995년에 네. FDA에서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유전자 조작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작물이 이제 키워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허가는 처음에 식용으로 금지가 됐었습니다. 네. 사료용으로만 허가가 됐던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콩과 옥수수를 특히 이제 GMO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많이 파는 나라는 이제 미국, 네. 캐나다, 호주가 이제 네.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995년에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특허를 냈어요. 네.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유전자를 넣은 그게 그게 이제 글리포세이트도 팔고 네. 글리포세이트 저항성을 가진 곡물도 팔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20년간 특허를 유지를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1995년에서 20년이면은 2015년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20년 동안 FDA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네. 특허가 만료되는 2015년에 발암 물질로 지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이 미국 정부에서 어떤 그 자본가하고 함께 손을 잡고 그걸 묵인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이제 계속- 정황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물질로 지정을 한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제 농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암에 네. 걸린 농부들이 이제 몬산토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몇 년 이후에는 한 4만 건 넘게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됐죠. 네네. 그리고 그 암에 걸린 농부들이 왜 우리에게 암 발암 성분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이 제초제를 사용하게 했냐.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승소를 했죠. 그래서 농부들이요? 네. 그렇죠. 네. 농부들이. 그리고 이제 네. 한 4만 건이 밀려 있었던 거죠. 네네. 그 상황에서 몬산토가 이제 지금은 독일 바이엘에 이제 합병이 네. 되죠. 합병이 되는 거였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엘이 이제 몬산토를 이제 합병하게 되는데 이제 거대한 이제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이제 미국의 이제 JP 모건이라는 네. 이제 회사에서 돈을 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이엘은 이 몬산토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 왜 바이엘이 인수를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나쁜 쪽으로 해석하자면은 이제 병 주고 약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바이엘이 이제 사실은 2차 대전 때 전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더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이로 인해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몬산토가 사실은 이제 발암 물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암을 걸리게 만든 셈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이제 몬산토는 사라진 거잖아요, 이름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이엘이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네.
이제 책임 소재가 애매하게 된 거죠. 소송을 건 사람들은. 아, 그러면 몬산토가 그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제 보여지죠. 물론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이제 그게 화제가 되고 문제가 돼서 기업의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그냥 일시적으로 잠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희석화 시키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 물론 이제 그런 의견도 있어요. 바이엘이 이런 소송의 계류 중인 몬산토를 인수해서 바이엘도 위험해졌다 이런 언론도 가끔 나오긴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면죄부를 주게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요.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지금 이게 2015년에 WHO에서 발암물질이라고 지정을 했음에도 지금 또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거대 자본의 이제 로비에 의해 가지고 그 일반 시민들의 어떤 건강은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심각성을 인지한 국가,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국의회에서 이제 글리포세이트 이제 사용 금지를 시키고 이제 몇몇 유럽에서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이제 1, 2년 정도 더 유예하고 더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논의가 없죠. 그렇죠. 전혀 일반인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렇죠. 환경 운동 하는 분들조차도 잘 모르고 또 심지어는 GMO 운동을 하는 분들도 무슨 GMO인지를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GMO보다 더 이제 명백하게 위해한 게 글리포세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뭐 한두 건의 증거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지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게 분명하게 이제 증거들이 명백하게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2015년에 특허가 만료되면서 이제 몬산토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이윤에 대한 메리트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허가 만료되니까 다른 데서도 이제 쉽게 합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글리포세이트의 절반을 이제 중국에서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도 가깝고 또 최근에 이제 농산물 심지어는 채소류들까지도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경각심 내지는 조사 또는 이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이 더욱 이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 회사가 라운드업하고 어떤 관계예요?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것은 몬산토 회사에서 트레이드 마크. 그냥 트레이드 마크로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농업인들은 지금 글리포세이트는 사용을 하진 않죠.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농약 종류가 수십 종류가 되는데요. 그 성분을 확인을 해보면은 글리포세이트 양이 이제 많게는 뭐 70%, 90% 이렇게 들어가고 적게는 뭐 15% 이렇게 칵테일을 해가지고 섞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고에 의하면은 이제 글리포세이트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다른 제초제와 같이 이제 칵테일을 하면은 그 독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 상표명에는 글리포세이트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싹쓸이 뭐 싹쓸이 하면 시원하게 느껴지시죠? 싹쓸이 싹쓸이가 풀을 싹 쓸어버린다는 거. 그런 거기에 뜻이에요?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농업에서도 제초제로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만 조사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대부분 로컬이나 어떤 그 채소를 받아들이는 곳에서 농약 검출 검사하는데 글리포스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게 포함을 시켜서 제휴시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유해 농도 기준치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는 있지만 유럽에 비해서 턱없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완슨 같은 연구자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설명력이 알스케어가 거의 이제 90% 0.9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이제 10명 중에 9명은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런 연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심각성, 음. 단순히 위해 농도를 정해놨다 해서 떠나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사용을 좀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지금 유럽에서는 글리포세이트 함량을 식품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아, 그래요? 식품 표기법에다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네. 이제 원하는 사람은 글리포세이트 함량을 표기할 수 있도록 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문제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초제의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했을 때 같이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주부들이 특히 이제 농약이나 뭐 제초제 그런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대부분 물에 이제 굉장히 세척을 잘하거나 아니면 뭐 식초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세척을 하는데 없어지지 않나요?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리포세이트는 이제 화학적인 구조가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하고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생체에서 합성을 할 때 글리포세이트가 아미노산으로 오인을 하고 단백질 합성에 이용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제 그 가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표면을 이제 세척해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젖소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유를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유는 이제 1등급 우유는 이제 1cc당 1cc당 이제 그 소 세포가 소 상피세포 젖의 상피세포가 3,000개 이하를 이제 1등급 우유로 이제 기준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젖에도 그러니까 우유에도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단백질 형식으로 들어갈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척 문제는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 나는 콩을 안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된장 드시잖아요. 네네네. 된장 콩으로 만들거든요. 대부분 수입콩으로 만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산 콩으로 만들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생산량도 적지만 또 단가가 심지어는 10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수입콩은 1,000원, 키로당 네. 1,000원인데 뭐 국산 콩은 8,000원, 10,000원이란 말이죠. 네. 10배 차이 나는데 이런 회사에서 할 수가 없죠. 네. 또 이런 일반 회사에서 뭐 GMO가 아닌 유기농 콩을 재배하고 이제 사용해서 상품을 만들고 싶다. 그래도 쉽게 수입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세관 관세법들이. 네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두부도 다 이제 수입콩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또 간장 수입콩으로 만들잖아요. 네. 고추장 수입콩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죠? 또 빵에도 수입 콩이 들어가거든요. 네. 햄버거 다 들어가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단팥빵이다. 네. 달달하잖아요. 네. 달달한 옥수수 시럽, GMO, 글리포세이트 저항성을 가진 옥수수 시럽으로 만들거든요. 네. 떡에도 심지어는 들어갈 수가 있고, 네. 음료 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커피에 들어가면 언제부턴가 설탕이 없어지고 시럽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시럽 다 네. 옥수수 시럽으로 만들거든요. 값이 싸니까. 옥수수 시럽인지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게 그 지금 GMO 네. 작물이잖아. 옥수수가 가장 많이 그 그렇죠. GMO. 예. 콩보다 더 많죠. 거의 95%가 GMO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네네. 건. 네. 그러면 가능한 시럽보다는 설탕이 낫겠네요. 네, 뭐 굳이 선택하자면 오히려 이제 그게 낫죠. 또 그 실제로 이제 먹어보면은 혈당 올라가는 게 시럽이 네. 훨씬 빨리 올라가요. 네네. 왜냐하면 설탕은 이제 고형이기 때문에 네.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그렇죠. 근데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설탕이 이게 녹아서 젓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시럽을 넣으면 금방 희석이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뇌가 되는 거죠, 몸이. 또 이제 요즘에 급식 많이 되잖아요. 네. 대기업에서 급식할 때 네. 옥수수 시럽 많이 쓰거든요. 네. 단맛 내려고. 네. 그러면 실질적인 영양소는 다 없는 채 단맛, 뭐 매운맛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게 너무 익숙해지면은 정말 좋은 것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글리포세이트는 몸에서 저장이 그러니까 몸이 단백질로 아까 아미노산, 글리신 아미노산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그냥 몸의 일부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네. 일부가 돼서 예를 들어서 간으로 가면은 간 문제가 생기고 모든 각각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인들의 만성 질환이 여기서 올 수 있다는 얘기라는 네, 거죠. 암뿐만 아니라 이제 비만, 또 음. 당뇨, 고혈압 이런 각종 질환에도 글리포사이트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이제 질문이신데, 인체는 이제 에너지를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생성의 주된 기관이 미토콘드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이제 전자 전달계 P450이라는 중요한 효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글리포세이트에 의해서 손상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은 심지어는 이제 생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신경 작용들 또 면역 작용들은 모든 생물학적인 작용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의미는 뭐냐면 에너지가 생성이 제한이 되면은 이 인체의 모든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경학적인 질환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뭐 네. 자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 생성이 적절히 안 되니까 네. 기능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구조 자체도 변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내 몸이 뭐 고혈압인데 뭐 글리포사이트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독극물 같은 경우는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P450이 50% 정도 관여한다 이런 독성학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자기 몸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도 걸러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글리포세이트 위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글리포세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자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에 비해서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죠. 1차적으로는 내가 알아서 이제 인식을 하고 수입콩, 네. 수입 옥수수가 들어간 것 같은 음식은 먹지를 않는 거죠. 일단 소비를 안 하면은 이제 생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큰 대기업에서도 그런 이제 수입콩, 글리포세이트, GMO가 들어간 콩보다는 뭐 단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가능한 무농약이라든지 네. 뭐 유기농을 조금씩 찾아 나서겠죠. 이제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이제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그 관료들이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거대 기업들의 로비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지금 국민들을 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월급이나 그런 거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 또 국민들이 죽으면은 대기업에서 물건을 어떻게 팔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기업은, 근시안적인 이제 소비자가 없으면 기업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악순환. 지금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지금 자녀를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 지금 이제 0.7이다 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하고 네. 또 결혼 자체도 안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죠? 또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네. 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도 불임인 사람이 또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비근한 예로 불임 부부 7쌍을 전통 식단을 제공했을 때 6쌍이 다 임신을 하게 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쌍도 몇 개월 뒤에 또 임신을 한 거예요. 100%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그 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다면 왜 이런 이제 전통 식단을 제공했을 때 사람들이 불임이 치유되냐? 약도 안 먹었는데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글리포세이트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글리포세이트라는 이제 독극물이 들어가니까 네. 1차적으로 이제 정자나 난자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어렵고 또 인체에서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성적 욕구라든지 짝짓기 본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구 사회학적인 문제가 인구 소멸 우리나라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인이 네. 가장 먼저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단순하게 어떤 사회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상당히 그 우리가 그냥 제초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먹는 음식 그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엮이고 섞여 있는 그런 그렇죠. 관계에 네, 연쇄적인 어떤 그 부작용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뭐 우리가 지금 의료 비용이 1년에 뭐 160조 원, 180조 원 소모되고 있잖아요. 네네.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데 돈이 그쵸. 나가고 있잖아요. 에. 그 이면에는 에. 이런 글리포세이트 유해한 성분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거대한 자본의 이제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시스템을 소비자들이 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언론과 사실 자본가들은 너무 밀착돼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세뇌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레이건 행정부 때 그 거대 자본이 이제 언론사를 이제 그 소유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제 군소 언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바른 말 하고 이런 이제 언론들이 살아남았고 유지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거대 자본이 이제 언론사들을 계속 이제 먹어 삼킨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언론사의 90% 이상이 5대 거대 자본의 소유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그 글리포세이트 이제 허용 기준치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기준치가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글리포세이트는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람이 먹는 곡물과 동물이 먹는 곡물의 그 허용 기준이 다르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물 기준은 아무래도 예. 사람보다 높고요. 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생태학에서 보면은 먹이사슬의 상위 단계로 갈수록 유해 물질의 농도는 100배, 1000배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이 먹으니까 나쁜 물질 해독하고 동물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도 배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먹이사슬. 네, 그걸 생각하면 이제 금방 네. 동물의 그 육식이 네. 오히려 이제 농도가 글리포세이트 농도가 높고 이제 조사에 의하면은 내장 부분도 높고 뇌, 골수 부분이 높고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피부. 그 부분도 이제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콜라겐이 유행을 하잖아요. 네네네. 예, 콜라겐이 보통 생선 껍데기나 돼지 껍데기로 만들거든요. 화학약품으로 녹여서. 뭐 거기에- 그 돼지 다리를 뭐라고 하죠? 네. 족이요. 족발. 족발. 네. 족발에도 상당히 글리포세이트가 예. 많이 그 포함돼. 정도로 높아 있을 가능성이 어. 높습니다. 예. 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혹시 족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예. 자제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GMO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이 네. 이제 이 글리포세이트의 위해성을 이제 인식을 한 분이 몇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글리포세이트를 검출을 하자 네. 했는데 이제 검출을 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뭘 밟았냐면 그럼 우리가 직접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글리포세이트를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엘라이자라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HPLC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HPLC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기가 한 4천만 원이면 그냥 쓸만한 거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다 정밀하게 하려면 이제 메스라는 걸 장착을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제우스라고 유휴 장비를 무상으로 이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 이제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학교 이런 데에다가 국가에서 이제 장비를 사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용 연한이 끝나면은 그거를 이제 폐기 처분을 하거든요. 근데 폐기 처분하지 않고 이제 필요한 뭐 작은 기업이나 또 다른 연구소에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국가에서 어차피 남아도는 HPLC 같은 경우는
웬만한 이제 연구소에 다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네.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단체에서 좀 공동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연구원 한 명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그런 걸 분석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민간인들이 그것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리고 있나요? 사실은 그 전 국민의 어떤 건강 관리하고도 직접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건강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또 거버넌스 개념도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이제 아직 뭐 여력이 없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은 또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는 제2의 정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GMO 관련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때는 꽤 제가 많이 봤는데 요즘은 GMO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언론에서도 보이지도 않고 혹시 이제 네, 뭐 그거는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그 인식의 결여가 또 하나의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GMO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아직까지 충분한 그 데이터가 없잖아. 그 결과가 예, 없기 그리고 때문에. 논의 네. 가능성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논리가 음. 또 단백질만 제한을 하면은 뭐 기름 같은 건 그냥 먹어도 된다 이런 식의 또 논리도 많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글리포세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이제 그런 이제 사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독립적인 분석 시스템 공간이 필요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연구소, 그러니까 민간 시민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연구소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우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우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기는 무상으로 얻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간만 좀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학자들 중에도 이제 뜻있는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시민들을 위하는 이제 사심 없이 네. 어떤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이제 그런 쪽에 더 뜻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그런 이제 실험 장치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실험 장치가 많이 자동화가 돼 있어서 간단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테크닉 간단한 것만 요령을 익히시면은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그런 제안을 한번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좀 더 정보를 좀 찾아보려고 구글링을 했었거든요. 네. 글리포세이트라는 검색어를 쳐보면 사실상 그렇게 정보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정보들은 이제 GMO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GMO 플러스 이제 글리포세이트라고 나오긴 하는데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한글로 글리포세이트를 치시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영문으로 글리포세이트, GLY, PHO, 예, 네네. 포스페이트 이렇게 하면은 네. 상당히 많은 전문 저널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한번 참고해 볼게요. 네. 그러면 사실은 글리포세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돌아가서는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유기농은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무농약, 또 저농약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사실 그게 이제 결국은 소비자의 이제 몫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좀 가격 뭐 1, 20% 뭐 2배 비싸도 사실 네. 적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많이 먹어봐야 흡수를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간 거는. 그리고 장내 균총을 다 사멸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유전자가 들어가면 글리포세이트가 단순하게 식물만 죽이는 게 아니라 미생물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몬산토에서 하는 이제 특허를 진행 중인 게 뭐냐면 이제 그 미생물들 죽이는 항생제로 글리포세이트를 특허를 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약물로. 약물로요? 네. 어떻게 그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감염이라는 거는 미생물이 증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글리포세이트는 미생물도 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생제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항생제로 쓰겠다는 네.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발암 물질을 이제 항생제로 쓰겠다는 거죠. 아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은 네. 장내 균총이 다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내에는 대략 1000종류 내지 1500종류의 미생물들이 네. 인체 세포의 10배 이상 음. 이제 생태계를 이루고 유해 미생물이 들어오는 걸 이제 차단을 하거든요. 무점정이 되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 다 손상이 되면은 네. 유해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네. 인체 장이 쉽게 감염이 되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구멍도 많이 나서 장 누수 증후군도 많이 생기고 네. 예,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면은 네. 이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자폐아나 치매가 급증한다. 이제 이런 보고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지금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아까 갑상선 망간으로 네. 인한 뭐 갑상선이라든지 모든 질병이 지금 결국은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발암 물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암의 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글리포세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스완슨의 보고에 의하면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거의 독극물로 학살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리고 실제로 암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고요. 2000년 이전에는 암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주위에 많아요. 네. 제 주변에도. 네, 젊은 사람들도 네. 나이가 상관없이. 네.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 우리는 이제 고기 육류 섭취를 얘기하는데 물론 육류도 이제 그 사육할 때 뭐 이제 식물들을 먹기 때문에 그런 네. 똑같은 과정을 네. 이제 한 단계 더 거친다고 보면 되는데 정말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인체에 좋은 거를 찾아서 많이 드시는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좋은 맞아요. 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독극물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네. 생기기가 어렵죠. 그죠. 아까 어떤 얘기가 생각나냐면 아무리 이제 먹는 것과 이제 배설하는 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좋은 거 많이 먹는데 또 그 중에서도 거기에서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해서 많은 유해한 어떤 그런 뭐 제초제를 포함해서 뭐 항생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해독 기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오늘 조금 놀랬어요. 저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유해한 것들을 이 글리포세이트가 다 갉아먹어버려서 더 이상 우리 먹는 게 몸 건강하게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결국은 우리 몸을 망치고 있구나. 그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고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밀가루나 아니면 수익콩으로 만든 뭐 된장이나 뭐 청국장 이런 것만 끊어도 네. 몸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들 중에는 이제 체질 감별을 하면서 밀가루가 안 맞는 거니까 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몸이 막 개선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밀가루를 끊고 나서의 몸의 변화 그런 것들은 주위에서 좀 보긴 했었거든요. 집에서 먹는 그 장류들이 대부분 사실은 너무 비싸거든요. 국내산 된장이라든지 그런 거, 간장이라든지.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있는 양념 통을 뒤져서 네, 다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발암물질입니다. 네. 아깝다고 먹다가는 네네네. 발암물질 계속 네.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섞어서 먹기는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섞어 먹을 게 아니라 그냥 덜 먹는 게 낫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왜냐하면 드네요. 먹어봐야 내 몸만 망치고 흡수도 안 되고 그러니 네. 소식하면은 더 좋죠. 네, 섞어서 네. 먹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좀 더 그 이제 유기농에 대해서 저도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박사님 지금 좀 농사도 지으시잖아요. 유기농법을 하고 계시는데 태평양법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네.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더 토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 있던 거기 안에 들은 유기물이라든지 미생물들이 서로 공생하면서 이렇게 외부의 어떤 환경 그런 것에 적응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이로운 것들을 주고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토양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토양이 비옥화되고 사막화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토양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대부분 토양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는 다시 또 토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유기농법 하시는데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풀이잖아요. 잡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놔둬도 물론 자라지는 않을 텐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콩을 재작년하고 작년 재배를 하고 이제 이번에 3년째 들어가는데 네. 사실 이제 재배라고 표현하기도 좀 부끄러운데 네. 그냥 이제 태평농법으로 이제 좋게는 그냥 그렇게 콩을 이렇게 씨 뿌리면 되는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풀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월 말 정도에 이제 콩을 심는데요. 심기 직전에 이제 그 예초기로 풀을 이제 잘라요. 네. 그럼 이제 풀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뿌리에는 계속 있잖아요. 뭐 있어도 상관없고요. 콩을 먼저 심어 놓으면 콩이 먼저 싹이 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콩이 웃자르면은 풀이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두둑 옆에 좀 뭐 풀이 나도 뭐 얘들이 크게 이렇게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점이 일단 뭐 비료값 안 들고요. 네. 농약 안 들고요. 일손도 안 들고. 네, 일손도 안 들고 추수할 때만 가가지고 추수하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생산량은 좀 줄어드는데 네. 뭐 제 논리는 네. 아니 농사를 짓는데 그 두둑도 매년 만들더라고요. 그 농부하시는 분들이 그 매년 들어가면은 두둑 그거 한번 뭐 가는데 또 몇십만 원 들거든요. 네, 혼자 못 하니까. 네, 기계 써야 되니까. 그 벌써 몇십만 원 들어가잖아요. 또 그 위에 또 멀칭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멀칭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환경에도 안 좋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비닐값도 문제고 인건비도 또 들어가잖아요. 네. 또 거기다가 이제 풀도 뭐 제초 이제 농약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밭 건너편에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농약 똑같이 이제 농사를 지으시니까 콩 농사를 지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농약 몇 번 뿌리냐고 여쭤봤더니 1년에 4번 뿌린대요. 근데 자기는 정말 적게 뿌리는 거래요. 근데 이제 농약값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또 뿌리는데 인건비도 들어요. 그죠? 이제 그런 거 계산을 하면은 그냥 수확이 좀 적더라도 그냥 이제 자급자족 하시니까 네. 가능한데 모든 사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놀고 있는 땅도 많거든요. 그리고 땅을 놀리면 정부에서 돈도 주잖아요. 네. 그 쌀 농사 안 지으면은 요즘에 좀 없어지긴 했지만. 근데 아는 부인이 그 양배추 네. 농사를 지으시는데 한숨을 짓더라고요. 농사지을 땅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거든요. 땅이 없다고. 근데 이 양배추에 엄청난 농약을 사용하나 봐요. 농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땅이 네. 그 다음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땅에 양배추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네. 땅이 네. 그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고 해서 경상도에 사는데 땅 보러 강원도까지 가더라고요. 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 건강한 땅이 없다는 얘기를. 근데 방법을 바꿔서 농약을 덜 쓰고 그 땅을 비옥하게 해서 거기서 하면 되는데 또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비료, 질소 특히 이제 질소 비료의 과다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소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채소이기는 하지만 질소 함량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질소가 많아지면은 이제 암모니아가 생성되면서 발암 물질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질소 시비량을 법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과다하지 못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유럽에 한 2배를 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른 이제 미네랄 같은 게 결핍된 상황에서 단백질 함량만 높아지면은 병충해 같은 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농약을 계속 또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시설 재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지구 온난화 측면에서도 이제 똑같은 이제 뭐 우리가 사과를 키우면은 이제 비닐하우스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열대 과일을 심는단 말이에요.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이제 마트에서 막 한 개당 몇만 원씩 판단 말이에요. 네.
그 참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렇죠. 거기다 그렇게 하는지. 네, 아니 네. 저기 지난주에 제가 제 친정에 가면서 기차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KTX 말고 일반 그 기차를 타게 되면 그 트랙이 좀 달라서 과거의 어떤 시골 풍경들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그 과거에 봤던 그 시골 풍경이 전혀 달라서 과거에 봤던 것과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다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제가 그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닐하우스로 이제 농사를 짓는 나라라고 하는데 정말 기차에서 바라보는 그 시골 풍경이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정부 정책에서 그런 음. 비닐하우스를 짓는 자금들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음.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쉽게.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노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또 비닐하우스로 들어가지 않나. 또 비닐하우스에서 농산물을 키우려면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 이것도 또 악순환이고. 그거는 이제 약간 저는 이제 견해가 다른데, 그러니까 네. 노지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네. 또 개량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네. 이제 사람들 입맛을 잡고 고급으로 길들이고 고가로 이렇게 이제 작물들이나 과일을 팔려고 그런 시스템으로 상업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위험하다.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돼가서. 네.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박사님과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네, 예. 또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저 오늘 이광조 박사님과 우리 밥상에 오른 곡물과 채소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인 제초제, 그리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국가는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I'm gonna wor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